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한값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.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. 여러분들 교과서에 16쪽을 보도록 합시다. 16쪽에 교과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정리돼서 나와 있는데요. 이렇게 어떤 수열, 두 수열이 있습니다.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 두 수열이 있는데 그 두 수열이 각각 알파와 베타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할 때, 즉 AN이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고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베타인 상황에서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을 더한 이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과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더한 값과 같다라는 게 이제 수열에서의 덧셈에 대한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. 즉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그 수열도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이 각각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그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. 두 번째, 뺄셈에 대해서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요.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을 뺀 이 수열의 극한값도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의 차와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성질로는 어떠한 수열의 상수배, 여기서 앞에 붙어있는 K는 상수입니다. 이렇게 상수배를 한 이 수열의 극한값은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 알파에다가 K를 나중에 곱한 값과 같다라는 것이 세 번째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. 네 번째는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.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의 곱으로 나타난 이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수열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과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의 곱과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수열 BN과 AN의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의 나눗셈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단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배웠던 이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은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에, 즉 극한값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는 실수로 존재를 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성립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에 있던 이 수열 나눗셈에 대한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에서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됩니다. 물론 나눗셈의 분모에 들어가는 BN이라는 수열도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0이 되면 안되겠습니다. 이 점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수열에 대한 극한값과 그 일반항이 0이 되면 안된다라는 조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덧셈, 뺄셈, 상수배, 곱셈, 나눗셈에 대해서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이 이런 성립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. 이 성질을 통해서 여러분들 극한값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. 16쪽에 이 네모칸 아랫부분을 봅시다. 거기에 보면 이제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2 더하기 n분의 3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지금 2와 n분의 3이 더하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. 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수열에서 2라는 수열과
n분의 3이라는 수열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을 따로따로 써서 더하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이게 상수 수열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2가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n분의 3이라는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n분의 3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입니다. 따라서 2 더하기 여기서는 지금 n분의 3도 3을 앞으로 곱하기로 뽑아내서 3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썼네요. 여기서 이제 리미트 n분의 1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이 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됩니다. 따라서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극한값의 기본 성질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실을 이용해서 2 더하기 3 곱하기 0은 2. 따라서 2 더하기 n분의 3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, 이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 n제곱분의 1은 우리가 n분의 1과 n분의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n분의 1의 두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의 수열이 위에서 봤듯이 수렴하는 수열이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과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. 물론 가운데 이제 곱하기 계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. 그때 n분의 1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0, 또 뒤에 있는 극한값도 0, 따라서 0 곱하기 0은 0, 이렇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-5분의 3-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각각의 리미트를 계산한 각각의 분모 분자에 대한 극한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,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분모와 분자의 극한값이 각각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3, 뒤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는 0, 따라서 분자는 극한값이 3이고, 분모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0,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5,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서 다섯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,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수열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일반항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수열의 극한값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.